이렇게 한번 미납이 되면 그 다음번에는 잘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찰이 됩니다. 그런데 낙찰가를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16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을 한 것이죠. 3억 2,100만원, 감정가 대비 168%를 썼는데요. 3번이나 미납을 하고 또 한 번은 매각 허가가 취소된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다음 입찰 기일이 2022년 11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미납이 여러 번 발생하다 보면 그 다음에 입찰할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혹시 그 물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번에 입찰했다가 보증금을 또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이런 점들 때문에 입찰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미납이 됐다고 해서 언제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미납 이유가 뭔지에 따라서 그 해결책만 잘 파악하고 입찰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물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건은 과연 입찰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입찰 진행 내용을 잠깐 한번 볼까요? 미납이 3번 이루어지고 그 중간에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입찰한 시점이 2022년 8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8월 말에 입찰을 했으니까 최근에 낙찰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1명이 입찰을 했는데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을 해서 재경매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미납을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출이 안 나왔을 때, 최근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출을 염두에 두고 입찰하는 사람들은 결국 입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물건을 잘못 받았을 때, 우리가 흔히 물건을 입찰했는데 잘못 받았다 그러면 상당히 고민이 들 수밖에 없죠. 대금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입찰 보증을 포기해야 되느냐. 여기서 잘못 받았다는 얘기는 권리 분석을 잘못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가치 분석을 잘못했다는 점입니다. 둘 다 잘못했든 아니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잘못했든 이런 분석을 잘못해서 입찰을 했을 때는 물건을 잘못 받은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낙찰 대금을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대출이 안 나오거나 적게 나왔을 때는 그걸 보완해서 입찰 여부를 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심각한 미납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하나, 가치 분석을 잘못했을 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 파악을 잘못했을 때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올바른 시세 파악을 해가지고 낙찰가를 좀 더 낮춰서 입찰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잘못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뒤에 입찰한 사람도 뾰족한 방법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권리 분석에 있어서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될지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 물건에는 권리 분석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와 관련해서 권리 분석은 크게 4가지 정도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토지 지분, 대지권이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를 낙찰받았다면 추후에 대지 지분을 취득해야 되는 추가 비용의 부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차권이 인수되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죠. 세 번째로는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가등기나 또는 선수인 가처분, 또는 선수인의 전세권 등이 인수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파트의 경우는 그다지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요, 혹시라도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지 정확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부수적으로는요,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관리비 등이 밀려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꼭 확인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의 경우에는 권리 분석상 어떤 하자가 있는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이고요. 대지권, 권리 분석과 관련해서 꼭 분석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지권이 있습니다. 그 토지 지분은 7.27평 정도가 되네요. 건물의 전용 면적은 18.12평. 감정가는 2020년도에 감정을 한 건데요. 1억 9,100만 원입니다. 현재는 한번 유찰이 돼서 감정가의 70%인 1억 3,370만 원까지 최저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차권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요. 임차권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물건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선순위 임차권이 존재해서 그것이 인수될 염려는 없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물건의 등기부를 정리한 현황 자료인데요. 첫 번째 항목에 소유자가 나와 있는데요. 김혜모 씨, 현재 소유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에는 근저당권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축협이 근저당권자이고, 두 번째 근저당권은 김선모 씨인데, 바로 이 김선모 씨가 경매를 신청을 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 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참고로 그 관련 정보란에 보면은요, 강제입행 정지에 관한 내용이 있고, 청구 이의 및 채무
부존재 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신고가 없고요. 관리비 체납과 관련해서는 2020년 10월 14일 현재까지는 관리비 체납이 없다라고 지금 조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낙찰자가 수천만 원의 입찰 보증을 포기하고 미납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방금 전체적으로 봤지만 미납 사유 중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권리 분석,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출이 안 되거나 또는 가치 분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시세 파악을 잘못했던가 아니면 향후 미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했는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점들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치 분석과 관련해서 오류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2명이 입찰을 했는데, 그때 입찰가가 2억 3,100만원, 감정가의 120%에 낙찰이 됐는데요. 결국은 미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쓰지 않았나 추측이 되는데요. 그 뒤에 2차 매각길이 열렸지만 유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매각길이 잡히다 변경되고 3차 매각길이 열렸는데 이때 또 낙찰이 됩니다. 이때는 1억 7,100만원을 조금 더 썼어요. 자, 이 경우는 그다지 비싸게 받은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때는 매각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채무자가 이 김선모 씨, 경매신청 채권자죠. 이 사람을 상대로 매각 기일 전에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결정 신청을 해서 그 결정문을 받아뒀다가 낙찰이 되고 매각 허가가 선고되니까 그 뒤에 집행정지 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해가지고 매각 허가 취소가 된 것입니다. 낙찰자가 이제 매각 허가 취소 신청을 해서 매각 허가가 취소가 된 것이죠. 그러나 현재는 소송이 원고 패소 판결로 확정돼서 소송 때문에 매각 허가가 취소될 염려는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그 뒤에 4차 매각기일이 2022년 5월 18일 날, 올해 5월 달입니다. 이때는 무려 입찰자가 27명이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낙찰가를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3억 1,100만 원을 좀 넘게 썼는데요. 감정가 대비 16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또 미납을 했어요. 자, 이 경우에 미납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지금 입찰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가치 평가 부분에서 실패를 하고 입찰했다가 미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납한 것은 5차 매각길인데요. 2022년 8월 31일 날 역시 이때 11명이 입찰을 했는데 결국은 낙찰자가 미납을 했습니다. 입찰가는 3억 2,100만 원.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168%를 썼는데요. 좀 석연치 않은 입찰가죠. 어쨌든 미납을 해서 향후 재매각기일이 2022년 11월 9일 날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 진행 과정만 보면은 뭔가 굉장히 두렵다, 위험하다,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 권리 분석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세 파악을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아파트의 경우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한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298세대입니다. 자, 이런 점들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결국 너무 무리한 가격으로 입찰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시세 조사를 잘 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